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. 아이는 둘입니다. 이제 돌 지난 아들하고 내년 초등학교 가는 딸 있네요. 와이프가 둘째 임신했을 때 좋으면서도 걱정이 앞섰고 와이프 역시 저처럼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잘 키워보자고 나왔고 지금은 임신했을 때 잠시나마 고민했었다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예쁩니다. 저희 부부가 둘째 임신하고 고민을 했던 건 경제적 사정 때문이었습니다. 저와 와이프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. 전 중견기업에서 연봉 7천 정도 받고 있고요. 와이프는 저보다는 연봉이 적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곳이라 안정적입니다. 겉보기엔 이 정도면 애 둘 키우면서 사는 게 뭐 힘드냐고 하겠지만 양가 부모님의 노후 대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결혼 당시 당연히 도움받은 거 없고 대출로 시작해 5년 만에 집 샀는데요. 역시나 대출 없이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. 저희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. 한 달이면 대출금과 아버지 병원비로 월급 대부분이 들어가고요. 어머니는 일이라도 해보려 하시는데 그럼 아버지에게 간병인을 둬야 하고 간병비가 어머니 나가 돈을 버시는 것보다 많을 것 같아 어머니가 간병하고 계세요. 제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 사는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병원비를 나누는 형편이 못 됩니다. 누나도 나름대로 보태려고 하지만 병원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. 장인어른은 결혼 전 돌아가셨고 장모님은 몸이 약해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십니다. 2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는데 드시는 약이 한 주먹은 되는 것 같네요. 건강상 이유로 일을 못하시니까 와이프 월급에서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. 와이프는 외동딸이고요. 양가 형편을 결혼 전 몰랐던 건 아닙니다. 사실 와이프는 결혼을 망설였었습니다. 자기가 결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라고요. 근데 제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. 우리가 힘을 합쳐 열심히 살면 부모님 어느 정도 도와가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. 요즘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 패기가 정말 무모했다는 걸 느낍니다. 결혼하고 나니 아이들까지 생겨 삶은 나아지는 거 없이 더 수렁에 빠지는 기분입니다. 아내는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. 와이프가 아이 낳고 병실에서 했던 첫마디가 복직한다는 말이었네요. 돌쟁이 맡기고 출근하면서 며칠을 울면서 출근하더라고요. 안정적인 직장이라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도 있을 텐데 휴직하면 수당 같은 것 때문에 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빨리 복직한 겁니다. 그런 와이프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네요. 제 직업상 갑자기 승진한다거나 연봉이 많이 오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몇 프로씩 작게나마 연봉은 오르겠죠.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고 하니 버는 돈은 앞으로 수년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. 어제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진짜 돈이 여기저기로 술술 다 새어나가 쥐꼬리만큼 남은 잔고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. 그 소리를 와이프가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. 미안한 마음에 와이프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.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하고 살면서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. 왜 그런 소리를 해? 나도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당신한테 늘 미안한데. 그냥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시댁이 어떻고 처가집이 어떻고 부부끼리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. 양쪽 다 똑같아서 누가 더 힘들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니까요. 회사 직원들이 종종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, 차를 바꿨다, 비싼 옷을 샀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부모가 부자겠지, 아니면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되는 거겠지,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얼마 전 병원에서 간병하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아침 일찍 출근길에 전화가 왔길래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.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들어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이라고 하십니다. 근데 저도 참 못난 아들인가 봅니다. 얼마나 안 좋냐, 병원에서 수술하면 좋아진다고 하더냐,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수술비는 얼마일까, 수술하면 며칠 입원해야 하나, 어머니 입원하면 아버지 간병인을 써야 할 텐데 그럼 간병비는 또 얼마나 들까,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어머니께는 수술해야 하는 거면 해야 하지 않겠냐고 병원 가서 잘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죠. 하루 종일 병원비 걱정을 하다가 퇴근길 가슴이 답답해져서 평소 잘 먹지도 않던 소주를 한 병 사서 들어왔습니다. 와이프가 애들 재우려고 방에 들어갔는지 조용하길래 식탁에 앉아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. 인생이 서글퍼서 그런지 소주에서 쓴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. 그때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와이프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얘기합니다. 여보, 어쩌지? 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. 왜? 무슨 일 있어? 엄마 집 무리세인데 배관이 오래돼 다 갈아야 될 것 같다던데. 이사 갈 수도 없고 더 심해지기 전에 수리해야 한다고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. 할 말이 없더군요. 와이프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았겠죠.
제가 아무 말 없이 잔을 입에 털어넣는데 와이프가 제 잔에 술을 따라 자기도 마시더군요. 같이 먹을 안주라도 뭐 있나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이들 먹을 음식 말고는 와이프가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장 볼 때도 아이들 거 외엔 거의 사질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김치랑 밑반찬 한두 개가 고작인 냉장고를 보는데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. 저녁을 집에서 먹는 와이프는 대체 뭐랑 식사하는 걸까요? 가끔 생각해. 나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. 아니면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했으면 좋았을 텐데. 나도 마찬가지지. 부모님 노후 대책 안 된 이런 남자를 누가 만나주긴 했겠냐. 둘 중 하나라도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는 게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거야. 그때 하필이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오늘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무릎 수술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면서 수술 날짜 잡기 전에 한번 와보라고 하십니다. 와이프는 그 얘기를 듣고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야 할 수도 있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딱 저희 가정 얘기 같습니다.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질 않네요. 우리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와이프의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돕니다.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사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각자 부모님 봉양하면서 살 걸 괜히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싶고요. 서로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들은 커가고 이제 계속 돈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. 부모님은 언제까지 곁에 계실지 아무도 모르고요.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먹고 싶은 것, 하고 싶은 것,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나 제대로 못하고 몇 번씩 생각하고 결국 포기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대체 뭘 위해 결혼했을까 싶네요.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하실지 몰라도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메꿔가며 사는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.